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지브입니다. 저는 프라이스라인의 데이터 및 AI 아키텍트입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ML 플랫폼, G9 플랫폼 리드이며 ML 모델과 G9 및 에이전틱 솔루션을 위한 Arise Observability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칸치예요. 저는 구글에 있습니다. 저는 에이전트를 위한 기술 솔루션 매니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고객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당 거의 20명과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고 오픈소스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요 초점 영역입니다. 좋아요. 설명해 주실래요? 아마도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니보티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실제 사용 사례의 예시가 뭐예요?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요. 아마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우리 회사의 챗봇으로 예약 시스템을 처리하고 취소, 예약 과정, 그리고 여행 일정 생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 시스템과 챗봇 에이전트 기술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관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객들을 보시겠죠. 이유가 뭐예요? 배포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책 고객 서비스인가요? 여러분이 보는 배포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고 해결되는 비즈니스 사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 산사태가 정말 잘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에이전트는 생성적 AI 이전에 존재했었고 그건 결정론적인 종류의 에이전트였어요. 그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 지원은 확실히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연구와 요약도 확실히 공감이 가고 지식이 에이전트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우터와 생산성 데스크를 탐색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꽤 자주 발생해요. 상당히 자주 고객에게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들은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경험상 이걸 배포할 때 작동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생성적 AI 애플리케이션처럼 프로토타입은 항상 쉽죠. 그게 생산화하는 거죠. 저는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60%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90%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해본 모든 회사나 조직이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개발에서의 평가는 한 가지지만 생산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라지, 너도 같은 걸 봤어 말이야. 네, 저는 프로토타입에서 생산으로 가져갈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저는 같은 평가 프레임워크를 포함할 거예요. 먼저 저는 그럴 거예요. 평가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세요. 저에게는 평가 프레임워크 설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평가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위 작업 수준에서 최종 완료 수준, 최종 출력과 하위 작업 간의 차이죠. 항상 그들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하위 작업에서 평가를 설정하면 전체 하위 작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죠. 출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연쇄 오류를 제거하는지 테스트하세요. 맞죠? 하지만 최종 출력 평가가 있다면 내 평가 결과는 다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그 완전한 연쇄적인 것들에 세부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와 저거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도전은 평가의 과적합이야. 훈련 데이터의 경우 모델이 과적합될 거야. 특정 출력 집합을 이해하지만 훈련 데이터에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과적합이 발생해. 그래서 항상 훈련 데이터가 충분해야 해. 다양한 패턴과 구문을 임시 쿼리로 테스트해야 해.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점 중 하나는 여기서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어. 가끔은 거의 제품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대화가 좋았어. 대화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 그래서 평가라는 건 넓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가끔은 아주 높은 수준의 평가를 의미하고 가끔은 특정 분야나 실행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관해서든 네가 에이전트를 배포하거나 어시스턴트를 배포하려고 할 때 개발에서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발견한 도전 과제가 혹시 있었어? 어떤 문제들이 혹시 생겼어? 실제 데이터를 얻으면서 개선하거나 향상시킬 방법을 찾았어? 나는 인프라 수준에서 확장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처음에 우리는 특정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저장소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 그건 오직 구조화된 데이터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만 맞을 수 있었지. 우리가 벡터 DB로 렉 솔루션을 구현하고 싶었을 때 데이터 유형이 기존 데이터 저장소와 호환되지 않았어. 그래서 비구조화된 데이터와 구조화된 벡터를 위한 적절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 이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솔루션은 핵심 중 하나야. 에이전틱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저장소 선택이 핵심 중 하나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 그 프레임워크들이 도움이 좀 되니? 프레임워크들이 유용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니?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는 레인 그래프나 레인 체인스 같은 것들이나 레이마의 워크플로우일 수 있어. 하지만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는 시장에 빠르게 나가기 위해 모든 프로토타입 작업을 했어. 우리는 현재 랑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는 비생산 환경과 프로토타입을 위해 랑플로우를 구현했어. 그거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범 사례와 개발 접근 방식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해줘. 하지만 복잡한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고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활용해야 한다면 나는 기존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위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실제 운영에서는 어떻게 보게 돼? 그리고 이 질문도 너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프레임워크를 실제 운영까지 가져가니 그게 프로토타입이야? 아니면 전체를 위해 설계된 거야? 아니면 너무 이른 단계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내 생각 아직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고객들을 보는 방식은 라지가 언급한 것처럼 고객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 프레임워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개발자가 적응하기가 쉬워서 그래. 더 높은 수준의 프레임워크가 있어. 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제공되는 샘플과 레시피를 가지고 대략 2시간 안에 에이전틱 플로우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아주 자주 봐. 하지만 그게 운영화할 때 많은 조직들이 왜 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지? 라고 묻는 시점이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는 거지? 그럼 나주가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좋아. 나는 어떤 모델이든 함수 호출로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럼 왜 이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류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생태계에 아주 잘 통합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운영이나 모니터링, 가시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비즈니스 매트릭을 KPI 매트릭으로 그리고 평가 매트릭으로 변환하나요? 그 모든 것은 거의 정의되어 있지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주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에 관해서는 말이죠. 뭐 인간 평가를 하나요? 우리는 LLM 평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 주석과 인간 레이블링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전에 이 온라인 평가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이 개입하는 방법만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간 개입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피드백 루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평가 설정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일회성 사례에 대해서는 인간 피드백을 선택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규모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규모는 낮지만 인간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그 위에 평가가 있는 거죠. 당신의 데모는 그 점에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면 당신은 데이터에 대해 자연어 질문을 하는 인간 요소를 잘 통합했거든요. LLM이 판사로서 한 모든 것 외에도. 그래서 저는 이게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인계라고 정말 느껴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야 확장하고 구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태깅과 샘플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가져갈 거예요. 사용자 불만을 수집하고 샘플링해서 찾아내는 거죠. 챗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죠? 저도 완전히 동의해. 거기에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걸 15분 세션으로 만들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1분이나 2분 정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내 질문은 소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젬마나 피스람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능력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최고의 최전선 모델로 구축하는 것과 소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을 정확히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제인가요? 네, 질문은 고객 내에서 SLM 사용에 관한 거예요. SLM은 소형 언어 모델을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는 주로 가드레일이나 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걸 원할 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건 그쪽이에요. 가드레일과 평가가 꽤 대규모이고 고정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관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가드레일링에 더 적합할 거예요. 갯마는 그에 맞는 최신 구글 모델의 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걸 봤어요. 여기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정말 놀라웠어요. 질문이 있어요. LLM을 판사로 사용하나요? 평가 스타트업에서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인간 피드백을 통합하는 게 여전히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든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게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 피드백과 LLM을 통합하는 AI 네이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사로서 골든 데이터 세트에서 고정된 양의 데이터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평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한 질문에 2가지 질문을 했다는 걸 아는데 좀 더 넓게 보면 평가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 인간이든 더 낫긴 한데 고정적이라는 거죠. 네, 질문을 반복하자면 제가 들은 건 인간과 LM 간의 이 트레이드오프에서 평가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판사로서요.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경향이나 사항이 있나요? 네, 그리고 그 2가지는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맞죠. 그런데 매트릭이나 평가 매트릭은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매트릭을 재발명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정밀도, 재현율, F1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블루, 루즈, 그리고 F1, 시퀀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인간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게 그림에 들어오면 항상 존재했어요. 그 thumbs up, thumbs down이 있고 그리고 그 바탕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과 맥락적 유사성, 사실적 유사성, 맥락 인식 같은 것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정의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는 여전히 매우 미묘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LLM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루프 안에 인간은 항상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루프 안에 인간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에게 RSAI, 여러분의 팀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온라인 평가를 확실히 믿어요. 저는 데이터를 라벨링할 거예요.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받을 거고 샘플링 매트릭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전체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의 5%나 10%를 샘플링해요. 그리고 당신은 전체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인간이 참여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샘플링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